네, 이번 강좌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케치업을 개발한 트림블이라는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림블 커넥트라는 솔루션인데요. 이 트림블 커넥트는 실제 프랭크 게리라는 유명한 미국의 건축가가 처음 개발한 솔루션이에요. 이거를 트림블사가 인수해서 지금 스케치업 사용자들한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트림블 커넥트는 웹상에서 3D 모델이나 2D 이미지 그리고 문서 등을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실제 컨텐츠에서 자신의 의견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웹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하셔서 실제 참여 공간 설계를 진행을 하실 때 본인의 아이디어를 3D나 2D나 이런 문서 형태로 클라우드상에 공유를 하시고요. 실제 또 피드백을 받아서 서로 또 원활히 소통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어나 내 아이디어를 웹상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케치업에서 3D 모델링을 하고 3D 모델링이 된 상태를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요. 여러 사용자들이 그쪽에다 코멘트를 달든지 의견을 개진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치업에서 트림블 커넥트에 접속하시려면 툴바를 하나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툴바 영역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트림블 커넥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트림블 커넥트 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트림블 커넥트를 사용을 하시려면 트림블 커넥트에 계정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전 차시에서 3D 웨어하우스 설명드릴 때 계정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 동일한 계정을 쓰시면 트림블 커넥트를 무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트림블 커넥트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보시면 웹상에서 트림블 커넥트 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이 로그인 화면에서 트림블 계정에 등록한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구글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로그인을 하니까 트림블 커넥트 상에서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이 나열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스케치업이랑 어떻게 연동해서 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콘은 트림블 커넥트로부터 모델을 열기,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는 파일을 여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콜라보레이션 매니저인데요. 이거는 지금은 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가 트림블 커넥트로 모델을 업로드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퍼런스로 모델을 불러오기인데 이거는 참조 모델로 불러온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웹상에서 트림블 커넥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를 다른 분들하고 협업해서 사용을 하시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우측 상단에 신규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자, 이 버튼 클릭하시고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썸네일을 올리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올리시면 그게 대표 이미지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서버 위치 선택은 항상 아시아로 해주셔야 됩니다. 북미하고 유럽에도 서버가 있긴 한데요. 경유되는 곳이 좀 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서버 위치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소유권하고 라이센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추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석을 넣으실 수도 있고 이 프로젝트의 시작일도 선택하실 수 있고 끝나는 날도 정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가 웹상에서 열린 거고요. 자, 여기서 쓰실 때도 웹브라우저 자체가 크롬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일단 설정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설정 항목이 있고요. 자, 프로젝트 세부 정보를 수정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변경됐을 때 알림을 어떤 형태에 있을 때 받을 건지 설정하는 메뉴들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단위입니다. 단위를 보시면
자, 미터법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는 밀리미터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제곱미터, 부피는 세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서 단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표현할 건지도 각각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용자 권한이나 싱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구글 드라이브 있죠. 구글 드라이브 이제 써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실 텐데,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실제로 그쪽에다 파일을 올리고 컴퓨터랑 동기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PC로 백업하고, PC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클라우드에서 다시 갱신해주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실 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탐색기를 누르시면 PC에서 폴더 보듯이 그 전체 프로젝트의 계층 구조를 보실 수 있고요. 뷰라는 부분은 이쪽 트림블 커넥트에 3D 모델을 올렸을 때 그 모델에서 내가 원하는 뷰를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뷰의 목록을 보는 곳입니다.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쪽에서 업데이트 됐을 때 파일이 언제 올라오고 뭐 언제 다운로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여기 액티비티, 활동이라는 부분에 다 포함이 돼서 한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팀을 구성하는 게 있어요. 아까 트림블 커넥트를 쓸 때 트림블 계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성원들이 다 트림블 계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초대를 하시게 되면 이 초대된 사람들은 이쪽에 팀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뭐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사용자 참여 설계할 때 여러 명의,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그분들이 클라우드 공간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3D 모델로 돼 있는 아이디어도 서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코멘트를 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클라우드 기반 문서 및 모델의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전 그 강의에서 트림블 커넥트에서 프로젝트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이 프로젝트 공간에서 먼저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자, 탐색기 클릭하시고 새 폴더를 누릅니다. 자, 문서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폴더가 생겼죠? 자, 추가해서 다시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3D 모델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일단 트림블 커넥트가 스케치업 모델을 서로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긴 한데 문서도 지원을 하거든요. 자, 문서 폴더로 들어와서 이쪽에다가 문서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 볼게요. 자, 업로드 하실 때 보면 여기 추가라는 거 있는데 클릭해 보면 폴더 만들기, 모델 만들기, 파일 업로드 제일 아래쪽에 보이시죠? 자, 파일 업로드로 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이렇게 탐색기 모드에서 찾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말고 좀 더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탐색기에서 이 공간으로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도 업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자, 제가 PDF 파일 하나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바로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죠. 앞쪽에다 체크를 하시면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 올렸는지도 나와 있고요. 누가 올렸는지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력 보기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같은 파일을 계속 중첩해서 올릴 경우에 파일 리비전 관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A라는 파일을 다시 A로 덮었었는데 이전 파일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쪽 목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 파일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PDF 파일은 웬만한 브라우저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나오게 되니까요. 크게 이제 공유한다라는 느낌은 없죠. 근데 오피스 파일도 지원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강의를 원래 만들기 전에 사전 원고를 먼저 제작을 했어요. PPT로 돼 있는데 한번 제가 업로드를 해볼게요. 네, 업로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왼쪽에 체크를 해보시면 뷰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뷰라는 아이콘에 갖다 대셨을 때 데이터 처리 중이라고 뜨면 이게 업로드 된 다음에 트림블 커넥터에서 한번 자체 포맷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뷰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본적인 폰트가 아니라 그 국내에서만 쓰는 한글 폰트를 올렸을 때는 글씨가 깨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리면 한 1, 2분 정도의 변환 시간이 필요해요. 자, 변환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이미 변환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PPT인데요. 자, 선택해서 뷰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트리블 커넥트 뷰어에서 PPT를 불러오게 됩니다. 엑셀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요. 워드 파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피스 포맷들은 다 열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표현하는 CAD 포맷 있잖아요. DWG. CAD를 올리셨을 때도 오토캐드가 없어도 트림블 커넥트에 올리시면 해당 그 자료를 직접 열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PT 포맷도 잘 보이죠. 그래서 트림블 커넥트 자체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팀원들이 서로 다운로드 받고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에 대한 공유나 뷰어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D 모델 한번 올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3D 모델 폴더 이렇게 가고요. 이쪽에서 스케치업 파일을 그냥 올리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트림블 커넥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한다면 여기 툴바에서 바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A형 평면이라는 스케치업 파일이 열려 있는데요. 자, 여기 세 번째 아이콘 퍼블리시 모델 투 트림블 커넥트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트림블 커넥트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자, 협업 테스트를 클릭하고요. 3D 모델 폴더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 폴더에 퍼블리시 모델 누르면 업로드가 진행이 돼요. 네,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웹상에 있는 트림블 커넥터를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새로 고침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형 평면이라는 스케치업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체크해 보시면 뷰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뷰를 클릭을 하시면 스케치업 파일을 웹상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스케치업 모델이 보이실 겁니다. 네, 스케치업 모델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있는 스케치업 모델하고요. 네, 웹상에서 보시는 거랑 같은 모델입니다. 자, 화면 컨트롤은 왼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5비트가 되고요.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펜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확대는 휠을 위로 돌리시고 축소는 아래로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선택 툴도 있고요. 선택을 영역으로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수직 측정, 그 다음에 단일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거리 측정 기능입니다. 거리. 자, 이렇게 클릭해 보니까 기둥의 높이가 나오죠. 3200. 자, 이렇게 수평으로 측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 벽의 길이는 6300이네요. 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벽의 두께도 있죠. 200mm.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 모델을 트림블 커넥터에 불러오시면 치수를 다 이렇게 하나씩 재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마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모델에 그냥 표시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이 공간에 어떤 배치를 좀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선택 도구로 찍으신 다음에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자, 이쪽을 나는 휴게 공간으로 생각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넣으시려면 화살표 마크업 누르고 화살표로 표시한 다음에 텍스트를 따로 쓰셔도 되고요. 한 번에 있는 그냥 텍스트 마크업을 쓰셔도 돼요. 자,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3D 모델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달게 되면 다른 팀원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립 평면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면을 이제 나타내는 도구인데, 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바닥에다 딱 놓으시면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단면이 어느 위치에서 적용이 될지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체가 막혀있는 모델을 했다면 이렇게 단면을 내려주셔야 내부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삭제를 누르시면 없어지고요. 방향 전환을 하면 단면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측면으로도 이렇게 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잘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뷰 추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휴게 공간 배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뷰를 이렇게 눈에 띄게 잡아주시고 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석을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 해당 뷰가 그대로 트림블 커넥트에 저장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지금 모델, 그 다음에 레이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뷰라는 걸 선택해 보시면 이 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네, 뷰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흡사 뭐랑 같으냐면 그 이전 차시에서 배웠던 스케치업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 있죠. 그쪽에서 동영상을 제작할 때 씬이라는 걸 만들어서 뷰를 저장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뷰를 여러 개 저장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도 남길 수 있어요. 나는 이 아이디어가 좋아, 나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텍스트가 달린 코멘트를 이쪽에 남겨주시면 서로 팀원들이 공유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하나씩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더 많이 있어요. 뭐 뷰를 본다든지 퍼스펙티브하고 패러렐 프로젝션을 전환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내가 선택한 객체만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씩 좀 눌러보시고 기능을 파악을 해서 이거는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능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문서하고 모델 공유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웹브라우저 기반 3D 모델링 제작 및 수정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좀 거창한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보통 학교에서 스케치업을 교육을 할 때 데스크탑에 설치하는 이 스케치업 버전을 가지고 많이 교육을 하세요. 근데 학교마다 다 라이센스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웹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스케치업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자, 웹상에서 스케치업 for 웹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쪽에 링크 보이시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을 하시면 스케치업 for 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뭐 3D 웨어하우스나 트림블 커넥트 쓰실 때 다 계정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요. 트림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 스케치업 for 웹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모델링 시작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웹상에서 스케치업이 실행이 돼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파일들 목록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단순한 템플릿 밀리미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웹상에서 스케치업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UI는 좀 이제 데스크탑 버전하고는 차이가 나죠. 근데 실제 컨트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스케치업이랑 똑같아요. 오비트나 뭐 펜이나 확대 축소나 다 똑같습니다. 자, UI가 살짝 다른데 데스크탑용은 이렇게 툴바 형태로 돼 있잖아요. 자, 이쪽에는 고정되어 있는 패널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패널에서 클릭하면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클릭하면 추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크 같은 경우에도 4개가 한꺼번에 모여 있죠. 네, 사각형 도구로 들어가면 사각형, 뭐 직사각형, 회전 있고요. 원도 사각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각형도 있고 3D 텍스트도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서 직접 작업을 해서 만드시면 스케치업이랑 작업하는 거랑 동일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푸시풀 도구도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을 그려서 푸시풀로 이렇게 돌출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대화 상자가 모여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소 정보창, 그게 데스크탑 버전에서 엔티티 인포랑 같은 겁니다. 재질은 이쪽에 머티리얼 대화 상자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뭐 재질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막 카펫, 벽돌 이런 거 있죠. 선택해서 그냥 클릭해 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도 똑같거든요. 자, 이쪽 클릭해서 벽돌 있는 쪽으로 가셔서 벽돌 재질 한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입혀지게 됩니다. 그걸 웹상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유하지? 어떻게 저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웹상에서 스케치업 작업을 하시면 이 데이터는 트림블 커넥트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제목 없음이라고 돼 있죠? 자,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 자, 그러면 트림블 커넥트에 내 프로젝트가 쭉 나옵니다. 자, 협업 테스트였죠. 아까 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해서 자, 이름을 이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냥 테스트라고 쓸게요. 자, 저장 누르시면 트림블 커넥트에 저장이 됐어요. 자, 새로 고침해 볼게요. 네, 저장이 됐죠. 자, 그래서 굳이 스케치업이 없더라도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웹 GL을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든지 스케치업 4 웹에 접속을 해서 트림블 커넥트로 저장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작업하신 다음에.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스케치업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좀 더 그냥 주석만 달아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직접 좀 만들어서 소통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스케치업 4 웹에서 열기를 누르시고요. 트림블 커넥트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직접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스케치업 4 웹에 조금 전에 제가 선택한 파일이 이제 불러와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표현을 해주고요. 간단하게 면 하나 그려볼게요. 나는 공간에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3D 형태로 아이디어를 직접 이쪽에다 구현을 하고요. 자,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서 자, 아까 A형 평면이었죠? 이렇게 아이디어 제출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장 중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저장 완료가 되면 글씨가 바뀌어요. 저장됨이라고 나왔죠?
자, 트림블 커넥트에 가서 다시 새로 고침하게 되면 네, 여기 아이디어 제출이라는 파일이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스케치업이 데스크탑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3D 모델을 만들어서 트림블 커넥트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트림블 커넥트에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편집하고 이제 수정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트림블 커넥트하고 스케치업 포 웹으로서 가능해집니다. 자, 이 부분들 잘 숙지하셨다가 실제 참여 설계 하시거나 아니면 교환 만드셔서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림블 커넥트를 이용을 해서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소통 도구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3D 모델 데이터 자체를 현실상에서 공유를 하고 그 내용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 그런 참여 설계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웹상에서 구동하는 스케치업을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 학생들도 언제든지 인터넷만 되는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다 3D 모델링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